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었죠. 엄청 춥습니다. 제가 날씨를 한번 찍어보니까 야, 어마어마한데요. 영하 12도, 그리고 다음 주도 뭐 엄청나죠? 네, 영하 14도 뭐 이렇게 내려가네요. 화요일에는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건강 유의하시고 엄청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늘이 주신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매우 좋았죠. 거칠 것 없는 수급과 또 이제 명분적으로도 금리에 대한 어떤 고점 시그널들이 확실히 좀 나와졌고,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일단은 뭐 급락이죠. 4% 미만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전개됐고, 애플 역사적 신고가 비롯해서 성장주들의 신고가 행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 흐름들,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거칠 것 없는 그런 흐름 구도 속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뭐 침체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시장은 이제 바야흐로 좀 상승의 무드를 좀 이어가는,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게 나타났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업종만 뭐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내어주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들을 찾는 것이 분석의 또 이제 핵심적인 또 이유이겠죠. 그 높은 수익률을 주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기회들은 결국 이제 대중의 비관심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 영역에서는 급등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감지가 되고 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조건이 맞물려야 됩니다. 매크로 상황들, 업종의 뭐 업종 지수의 흐름부터 해가지고 업종 내에서의 어떤 주들, 대장주들의 이제 수급 구도라든지 메이저 수급이 올려치는지, 또 주가 위치, 그게 뭐 신고가 위치라든지 정배열의 구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거기 찍어주는 명분, 적인 부분이 이제 뭐 나타날 때가 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만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가. 올해 초에는 뭐 AI였다는 거 다들 아실 것이고, 또 이제 올해 봄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IRA 법안의 수혜를 보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또 급등 랠리가 펼쳐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조건들이 맞물리는 그 시점과 때, 그런 업종의 시장은 가장 이제 수급 적으로 집중도를 보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어주는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렇게 좋았고 하반기는 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장세였고, 너무 이제 크게 올랐으니까 이제 하반기 잘 조정을 받았고 수급 쪽으로 집중됐던 것들이 잘 분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대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초대박이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올해 초보다 더 나은 환경이 한국 증시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내년 상반기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저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거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런 것들을 누릴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다음 주를 위한 전략들, 또 필승의 전략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장 정리부터 해보죠. 금요일날 나스닥은 0.35% 상승했고, 다우도 0.15% 상승했고, S&P는
보합 정도. 하지만 옆에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야, 이거 완연합니다. 진짜. 이건 강세 패턴으로 가는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의 단단한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요.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보이면서 중기적인 어떤 상승의 추세 흐름을 내어주고 있다. 이 미국 증시와 완전히 대비되는 쪽이 상해 증시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증시가 이제 선행성을 보이는 바로미터잖아요. 이제 주인공은 미국이다. 이거를 찍어준 겁니다.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투자는 굉장히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런 거에서 읽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하권 역시나 완전 다르죠. 미국 증시랑. 이제 미국이 압도하는 증시의 흐름과 경제 흐름이 펼쳐진다. 미국 편 누굽니까? 일본이죠. 미국 편 누굽니까? 대만이죠. 또 미국 편 누굽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같이 가는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편, 유럽 역시나 신고가, 유로스톡스 50 지수 신고가, 그렇죠? 또 이제 유럽의 미국의 또 동지,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 베트남은 그렇게 좀 연결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인도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냥 이제 뭐랄까요, 한번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인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섹스 인도 지수가 이건 중국은 이러고 인도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국과 인도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증시의 이제 가장 선행성을 지니는 증시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 떨어졌죠. 3.91입니다.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 대비 2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칠 것 없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사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겠죠. 이번 주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의 도합으로 7,300억을 순매수, SK하이닉스 도합으로 6천억을 순매수, 그렇죠? 기아도 1,300억을 샀고, 카카오도 1,300억, 네이버, 현대차. 그러니까 한국을 산 거죠. 한국을 산 거죠. 이걸 개별로 보기보다는 한국을 샀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경영권 이런 것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삼성전기도 최근에 장기평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국을 사는 외국인들 어떤 집행,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개별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압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HLB, 또 에코프로 BM,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6천억, 8천억, 그리고 기관도 7천억, 3천억. 이건 이제 또 양도세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른 개인이 산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쓸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메이저의 적극적인 매수 수급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추세적인 어떤 수급의 방향이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목금 쌍끌이 순매수하는 흐름으로 물량을 걷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장기평을 완연하게 좀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기사 자꾸 나오는데 이거 뭐 거들 것도 없으니 이렇게 올리는 거고, 예, 자꾸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뭐 그냥 그 증시에 큰 영향 주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정책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는 것들이 좀 나오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완연하게 상승의 추세 흐름들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여기 이제 공매도 금지됐을 때, 발표됐을 때를 점진적으로 이제 위로 올리는 흐름을 통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 어떤 장세에 대한 지금 흐름을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기업은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 기조 자체는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막 신고가 위치에 막 있고 하는 거랑 다르죠. 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 이제는, 예,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움직이려는 그런 변곡점 같은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고, 결국 그 핵심의 키는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발표한 로봇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특히나 거기서 계란을 깨지지 않게 짚는 것들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데이터 수집, 특히나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어야 이제 AI 이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챗GPT 해가지고 뭐 그 오픈 AI 뭐 막 최고고 뭐 MS 뭐 최고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가지고 AI 학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로보틱스 기술을 이렇게 쥐고 있는 기업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장 지금 앞서 있고, 그걸 이뤄내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골드만삭스 그 분석 제가 체크드렸었나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리포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미래라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예견의 그 리포트였습니다. 엄청난 보고서인 양이기도 했는데, 휴머노이드 연간 판매량이 2030년까지 최대 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고, 25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94%를 보일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10에서 15년 후 최소 6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여러가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2035년까지 최고 154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는 현재 전세계 전기차 시장과 비슷한 규모이며 2021년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분의 1 수준이다. 1인 1가장 이제 1로봇의 시대가 향후에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최근에 기술의 어떤 정말 진보적인 어떤 부분들은 단연 전기차 1위, 또 로봇의 어떤 1위,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AI 이제 자율주행 쪽의 1위 기업으로 확고히 지금 자리를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포텐이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이제 테슬라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AI 시대였다면 내년도는 자율주행의 어떤 시대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테슬라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이제 완전 자율주행 선포를 하게 되면 무슨 기업이 갑자기 또 이제 튀어나오게 될까요?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애플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다른 이제 영역에 지금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대치는 역시나 자율주행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애플이
물리적인 어떤 지금 생태계를 가장 확고히 소비자단에서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간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다니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흐름에서는 애플은 당연히 놓칠 수 없고 당연히 그 시장을 아마 테슬라와 경쟁 구도로 가져가게 될 걸로 보고요. 결국 챗GPT 발표와 함께 이제 빅테크들 전쟁이 시작됐던 것처럼 테슬라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선포 자체가 애플이 이 시장으로 확실하게 고개를 내밀고 선포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또 모빌아이 전선을 아마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빌아이도 이제 이스라엘 업체로 인텔이 인수됐고 엄청난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을 고도화시켜 오고 있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요. 주가도 잘 받쳐주는 흐름을 내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구도 테슬라, 애플, 모빌아이 전선들, 모빌아이 이제 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구글 이런 연합 전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 아마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목할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집에서 앉아서 차를 주문한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 확산. 앞으로 좀 직업적으로도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자동차 딜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테슬라는 그랬고 벤츠가 차량 리스 계약 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 또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현대차가 내년부터 미국 아마존에서 차를 판매한다. 혼다 폴스타 국내에서 100% 온라인 판매를 한다. 업체들이 이제 비용 절감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자동차를 빌리거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글로벌 업계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쪽 업계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벤츠는 최근 전 세계에서 차량 리스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온라인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최종 계약은 오프라인 공인 딜러가 처리해야 했는데 계약 체결까지 고객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벤츠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맞춤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고객의 문의사항에 답변하거나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량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벤츠는 온라인 통해 자동차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스토어를 통해 신차도 판매 중에 있다. 벤츠가 지금 자율주행하고 뭐 이렇게 디지털화 온라인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유, 이 같은 방식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지점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자동차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 유지비나 딜러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가 있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고객은 아마존에서 차량을 검색해 모델, 트림, 색상 등 각종 옵션 등을 고른 후 온라인 결제 및 할부 금융 옵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다. 지금 업계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도들, 자동차 업계는 매우 좋은 어떤 흐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 어떤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앞으로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올 텐데요. SDV,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차량을 보면서 이렇게 하드웨어 단에, 디자인 단에, 하드웨어 단에 그걸 놓고서 이제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좀 삼았잖아요. 그리고 차량들도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를 막 우리가 OS를 갖춰가지고 iOS, 안드로이드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자기들이 막 뭐 이렇게 이쁘게 벤츠나 BMW나 성능을 좋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요도는 낮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걸 약간 디지털 한다든지 약간 좀 전자동화 한다든지 전자화 한다든지 그런 정도 에서 이제 머물렀었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OS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자동차들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킬러 컨텐츠, 킬러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야 나 그거 OS 그거 있는 차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다양한 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스마트폰 보면 이제 막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업데이트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경쟁력과 수익을 좌우하는 거고, 이게 스마트폰화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구동 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세상이 되고 있다. SDV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동화 트렌드로 낮아진 진입장벽, 고급 기능 구도, 또 선택 구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 해서 뭐 자동차 업계들이 새로운 어떤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뭐 결국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위성 인터넷 이런 걸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지금 4차 산업에 많은 이 산업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나 이제 UAM이나 우리가 이런 어떤 SDV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 그래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로 이제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SDV 이제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 테슬라는 뭐 이미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듯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왔고 지금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전반에 자체 OS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 CES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선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GM도 이제 차량 통합사랑 소프트웨어 개발 중이고 얼티파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건 명확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한다. OTA,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오버 디 에어 해서 스마트폰처럼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 기술로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기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뭐 AS센터로 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고 진짜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돌아다니는 PC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확한 이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OTA의 속도를 내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그래서 폭스바겐, BMW, 도요타, 또 현대차, GM 기능을 탑재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를 SDV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사용이 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OTA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자동차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데이트 통보도 뭐 영업선 서비스센터 불필요하고 서비스센터 배포도 차량으로 바로 배포하면 되는 거고 결국 서비스센터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놨네요. 또 이제 MAAS라는 이제 단어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이제 서비스형 이제 이동수단.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단의 어떤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어떤 플랫폼에서 이제 다양한 이동수단에
예약 결제 관리 등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서의 어떤 모빌리티의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 로보택시든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된 걸로 이렇게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팀앤 모빌리티, 소카. 그래서 요 세 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상장하게 될 거고, 팀앤 모빌리티도 아마 따로 떼지 않을까 싶은데요. SK텔레콤에 이제 들어있고, 또 카카오에 이제 들어있죠. 소카는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SDV화 되고, 아까 이제 이 MAAS로서의 어떤 이 서비스형 이동순환의 흐름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역할을 하게 될 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 환경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동성의 패러다임 변화, 신차 판매 감소에 따른 위기감 조성,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로서 소비자와 직접 교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지위가 많이 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지위를 어디에서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느냐, 왜 이런 변화의 어떤 물결들이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느냐.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소비자 부문에서 힘의 균형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권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기존의 공급주도 사업 모델이 대표적인 게 완성차 업체들이죠. 그냥 찍어서 그냥 대량으로 파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요 주도 모델로 더욱 가파르게 전환할 것이다. 우리가 뭐 MZ세대다, MZ세대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찍어내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이제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대됐고, 이런 개인의 니즈에 유의미하고 적합한 지점을 찾는 것이 이 소비자 부문 기업들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대량 생산, 유통, 마케팅 시대에 시작한 소비자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게 포커싱이었고, 여기서 이제 극소량으로 전환을 받아들이고 자사의 조직이나 방식이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업 컨설팅 자료인데요. 소비자의 어떤 변화를 잘 찝어낸 것 같아요. 향후 10년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차량 가격은 계속 다운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싼 거 많잖아요. 싼 거 많잖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한 5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구독 모델 어떤 솔루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한 달에 막 뭐 평균적으로 한 1-20만원 쓴다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그거를 노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앱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뭐 더 이제 뭐랄까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자사의 어떤 그런 솔루션이, 서비스가. 결국 이제 10년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데,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는 물리적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디지털 특징 또는 구독과 함께 제공되는 물리적 상품 등 하이브리드 상품 서비스를 뜻한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홈 피트니스 구독, 인게임 캐릭터를 위한 새로운 무기,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 개인 재미관리 앱,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은 물리적 상품 및 서비스 지출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점유율에서 기존 품목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 지출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그런 디지털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증강현실, 이 XR, 이 가상세계 안에서 벌어질 것이고, 또 이제 이 자동차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동화가 이제 펼쳐지는 흐름이 명확하죠. AI와 자동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늘날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의사결정과 운영 업무 대부분은 향후 10년간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급격한 인력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10년간 미국에서만 자동화로 인해서 4,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나서 뉴칼라 직업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곧 고객이기 때문이다. 지출의 방향이 기술 플랫폼, 소비자 테크, 서비스, 소비자 헬스케어, 디지털 네이티브 업체들로 옮겨간 것이라는 거죠. 전통적 소비자 기업들은 연평균 성장률 평균치에 못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소비 시장 자체는 증가했지만 이렇게 연평균 3.7%, 지출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사업이든 여러 가지 어떤 행태들을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 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저도 하나의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계속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죠. 단순히 지금 뭐 머물러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이제 맞춰서 저도 이제 바꿔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고 더 퍼포먼스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업적으로 찾는 거고 나를 바꿔 나가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투자 종목 찾고 이런 것만 해나가는 지금 그게 아니죠. 완전히 격동의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직장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택의료, 교육 등 필수 지출 품목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데다 전통적 소비 지출 품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재무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 리포트는 마지막이 참 좋더라고요. 결론, 미래의 개척자로 거듭나라. 여러분이 개척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주체성이 있다. 인류는 미래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다.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개척자다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주체성,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자율주행 또 이제 모빌리티 쪽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요. 왜 이제 이런 시장이 또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가? 또 소비자의 어떤 패턴 변화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시대에 어떤 맞춰서 이제 그런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도 바뀌는 거죠. 일반 지도보다 10배 정밀한 HD맵 30도 시장을 잡아라. 이 현대오토웨버가 제공한 이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인데요. 와, 이렇게 만들어지군요. 그래서 이제 HD맵은 일반 지도보다 정확도가 10배 이상 높은 지도로 오차 범위가 10에서 20cm 수준에 불과하다.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정보인 차선 정보 표지판, 신호등, 지역 정보 등이 담겨져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HD맵 시장은 2020년 2조 7천억에서 2050년 30조 시장으로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HD맵을 구축한 곳은 현대 오토에버다. 이 지도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에 쓰인다. GPS 정보가 없는 실내에서도 자율주행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HD맵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지도 업체인
히어 톰톰과도 견줄 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이제 티맵 모빌리티가 있죠. 티맵 모빌리티는 전국 10만 킬로미터 분량의 국내 도로 구간에 오차 범위 25cm 수준 지도 데이터를 구현을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주행 로봇에 센서를 달아서 지하 터널 등 도심 사각지대 HD맵 구축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이버 랩스,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또 이제 현대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하나 체킹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때 한국 증시 내에서 뭐 많은 이제 스마트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서 한번 볼 때 HL 만도가 지금 뭐 주가 위치도 그렇고 아직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을 받고 있지는 않는 그런 형태인데요. HL 만도의 100% 자회사 HL 클레무브가 지금 엄청난 또 뭐 테슬라 이제 뭐 현대 모비스 이런 공급 이력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상당 기술력들을 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업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클레무브 대표가 R&D 센터에서 뭐 인터뷰한 내용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출범 1년 6개월 넘어선 지금 윤 대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체감한다. HL 클레무브가 출범하면서 소프트웨어 설계와 제품 개발,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완전한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 R&D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한 곳으로 모아서 비로소 완성형 회사로 거듭났다. HL 클레무브는 레이더, 카메라,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와 소프트웨어 등 사실상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개발해 양산을 하고 있다. 글로벌 부품 업계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든 밸류체인을 갖춘 몇 안 되는 회사다. 특히 60년 넘는 업력으로 스티어링,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부품 제조 역량을 고도화한 HL 만도까지 무에서로 두고 있어서 어떤 완성차 부품사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HL 클레무브는 인지 판단 제어라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센서나 소프트웨어 등 특정 영역별 강점을 가진 자율주행 회사가 많은 반면 HL 클레무브는 밸류체인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상품화에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신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을 이어오면서 2200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만 개 이상의 ADAS 제품을 공급해온 이력도 HL 클레무브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가 자율주행 기술의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HL 클레무브의 역할이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레벨 3 이상으로 자율주행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완성차 제조사가 모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완성차 기업들은 능력 있는 자율주행 파트너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HL 클레무브는 완성차 제조사의 부족한 퍼즐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SDV가 HL 클레무브에게 또 다른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HPC 이제 하이퍼먼스 컴퓨터를 비롯해 SDV 체제에서 수요가 증가할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해 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HL 만도, 이제 자회사 HL 클레무브를 갖고 있는 HL 만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HL 클레무브는 지난해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679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히 뭐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여러 어떤 모빌리티 신사업에도 계속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 HL 만두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HL 클랜부부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천천히 보면서 저는 좀 놀란 부분은 HL 클랜부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 편의를 향상시킨다. 사람의 신경계에 해당되는 전장 부품에서 눈에 해당되는 센서류 그리고 뇌에 해당하는 제어기까지 HL 클랜부부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 중이다. 이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한 번의 신경망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한 기술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들을 꾸준하게 이제 R&D 해오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자율주행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HL 만도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좀 볼게요. 그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 리포트 내용인데 2차전지 쪽 상저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2차전지 산업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3대 변수는 전기차 판매량, 정책 변수, 금리. 예, 그렇죠. 맞습니다. 24년 내년도 배터리 섹터 주가 흐름은 상저하고를 전망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하고 딱 맞죠? 그래서 상반기 딴 쪽으로 수급 쏠릴 거고, 많이 내려앉아 있으면 이제 하반기를 이제 우리가 전략 세울 때 많이 내려앉아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을 좀 담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전략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차 판매량 보면 상반기까지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 시기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를 주목한다. 상반기에 현실화된 전기차 판매 눈높이를 가지고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에는 Q와 밸류에이션 간의 간극이 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기대치 낮았을 때 사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정책 변수 역시나 이제 슈퍼 화요일 3월 5일이 지나면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 전후로 2차전지 산업 주가에 반영되는 트럼프 리스크는 가장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반기 저점을 좀 찍을 공산이 크다는 거. 다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를 전제하더라도 하반기보다는 시장이 현실론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게 뭐 하반기 계속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막 2차전지 막 폭락하고 친환경 폭락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이미 선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현재 한국 2차전지 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완전히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하반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주가 측면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변수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에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상저하고를 전망한다는 거에 저도 상당히 또 공감한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하나증권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테크 기업 중에서 LG노텍 쪽, 애플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애플의 실적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BH까지 실적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이다. 또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스마트폰 회복 가능성,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양호한 이제 주가 흐름을 시현 중에 있죠. MLCC 업황도 이제 바닥 통과라는 부분에서 볼 때 삼성전기가 좀 꽤나 내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L전자는 4분기 컨센이 하회할 걸로 우려가 돼서 빠졌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수요 우려로 전장 쪽 공부 많이 하니까 센티멘트 악화된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주가 반영됐어요, 사실. PBR 0.8배. 그래서 하락은 좀 제한될 걸로 본다. 또 이제 패키지판 중소형주는 뭐 좋을 걸로 보고요. 뭐 심텍 이런 거 있죠. 대덕전자, 해성DS 이런 기업들 좀 우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안정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 패키지판 업체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무난한 시장 흐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다음 주 정도면 그 정도 이제 그 하반기에 대한 뭔가 좀 이제 클로징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예. 양도세 회피하고 싶은 또 큰 손의 자금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올해 오르지 않았지만 내년도 전망이 좋을 만한 것들로 예, 집행을 하는 게 전략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서 투자 전략들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대중의 비관심 영역, 네, 그런 영역에서 반드시 급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것들을 누릴 것이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학습된 투자자만이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하루 이틀 주가 변동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1월 초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 느꼈지만 막 1월 첫 번째 주에 막 급락시키고 그 다음부터 막 확 이게 불타오르는 그런 장세도 많았었고, 어쨌든 그 내년도는 거칠 게 없는 상반기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만큼 우리도 거기에 맞물리는 같이 맞물려 올라가는 그런 투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날씨 매우 추운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챙기시고 내일 아침 출근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하게 행복한 투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